이제 국내 정치적으로는 이 내란범이 아직도 심판을 받고 있지 않아가지고 깜짝 놀란 메시지를 내더라고요. 저는 아직 새해가 안 왔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예요. 그러네요. 그가 처벌을 받아야지만 해가 넘어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아니, 저도 새해가 안 온 것 같다는 얘기를 제 또래들이랑 많이 하는데 그 이유가 나이가 먹어서 이게 이제 40 몇 번째 이제 계속 돌아가니까 이게 없나 보다 그런 감흥이랬는데 기자님 말씀 들으니까 아니 윤석열 때문이었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2024년 12월 3일이 아직까지 해가 안 넘어간 느낌이 좀 있어서 그러니까. 빨리 1심 선고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근데 와중에 윤석열 씨는 지금 놀라운 또 메시지를 냈거든요. 배희철 변호사 페이스북을 통해서 상처를 입어도 쓰러지지 않고 다시 거침없이 달리는 적토마처럼 진정한 용기와 담대함으로 다시 일어서 자유와 주권 회복 그리고 번영을 위해 나아가자.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자유와 주권 회복 번영을 위해 나아가는데 제일 큰 걸림돌이 지금 본인이에요. 이런 메시지를 내는 것 자체가 완전 큰 돌로 그 앞길을 막는 건데 거의 망상이다. 이게 진실이라면 진의라면 진심이라면 진짜 망상인 거고요. 거짓이라면 진짜 나쁜 거죠.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최소한의 염치도 없다. 그 주권자들이 부여한 그 권력을 어떻게 향유했는지가 이 무슨 편백나무 사우나실로 킹사이즈 침대로 이게 물화돼서 내 눈앞에 펼쳐지는 느낌이에요. 그 사람의 인식이. 이건 글이잖아요. 근데 이런 식으로 했구나. 본인의 어떤 통로를 다 가리고 이런 건 정말 용서할 수 없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내란 몰이를 한다라고 표현하는 국민의힘의 그 의식, 그 견해 진짜 수용할 수 없습니다. 네, 아니 말씀 들으니까 정말 잠시 잊었던 그 흰옥기 탕의 모습과 호텔 킹 사이즈 뭐 침대였죠. 그걸 왜 갖다 놓은 자러 가면 그게 이해가 되죠. 진짜 집무실에 자러 가면. 예, 저희끼리 아까 뭔가 새해 덕담으로 적토마 이야기했는데 감히 적토마를 이런 식으로. 정말 프레임할 수 있는 건지라는 생각까지 드는데 이 신년 메시지는 왜 나왔다고 보세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사람과 동물의 차이가 사람은 그래도 반성과 성찰을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특수성이 있는 건데 지금 윤석열 씨의 이 신년의 메시지를 왜 내는지도 일단은 의문이지만은 뜯어보면 뭐 상처를 입어도 쓰러지지 않고 다시 거침없이 달리겠다. 아니 내란범이 더 달리면 됩니까? 국가 체제를 더 전복시키겠다라는 여전히 남아있는 내란 의지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 같고 진정한 용기와 담대함을 지금 언급하는 것도 이거 얼마나 국민들에게 상처가 되는 단어인가 싶고 마지막으로 자유와 주권 회복 번영을 위해 나아가자고 했는데 뭐 영구집권의 자유를 지금 말하는 것 같고요. 윤석열의 주권 회복을 지금 말하는 것 같고 김건희의 번영을 위해서 지금 다시 나아가자라는 이건 내란 획책성 발언이다. 김건희의 번영인가요? 그렇죠. 김건희의 번영만을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씨가 쓰고 있는 자유, 주권, 번영이라는 단어 자체가 사실상은 그 내란의 관점에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는 지금 이 내란과 관련된 범죄들에 대해서 아직 1심 선고도 다 안 나왔다라는 게 정말 대한민국 사법부는 어느 나라 사법부며 이 내란에 대한 인식이 어떠한지가 이 자체로도 저는 명징하게 드러난다고 저는 보기 때문에 저는 정말 윤석열 씨의 이런 그 정치적 발언들이 본인 입장에서는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면서 지금 하는 거겠지만은 저는 완전한 역효과를 제대로 맞을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빨리 이제 내란 재판이 속도를 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번 주 금요일이면 이제 그래도 결심 공판이 이루어질 거다라고 하는 전망은 나오고 있거든요. 설마 이게 안 되면 정말 촛불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2월 안에 선고가 나지 않을 경우에는 정말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번 주 결심이 될 거다라고 믿으면서 결심을 하게 되면 특검의 구형이 있는데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재판이 이렇게 장기화된 데에는 직위원 재판장 책임이 너무나도 큰 부분이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나 서울중앙지법 법원장이나 아니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에 대해서는 완전히 두 손 놓고 있다라는 그 반증인 거거든요. 그래서 이 두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부가 저는 여전히 지금도 가야 될 길이 너무 멀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 1월 9일에 그 병합이 된 재판 속에서 지금 내란과 관련된 이 특검의 구형이 남아 있는 건데 전 윤석열 씨에 대해서는 저는 사형 구형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 이유는 과거에 전두환의 군사 반란에 대해서도 사형 구형을 했어요. 물론 최종 판결은 무기징역이 났고 사면을 받았습니다만 전 사형 구형이 마땅한 이유는 윤석열 경우는 전두환의 사례와 또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군사 반란도 사형인데 윤석열은 친위 쿠데타예요. 그러면은 반란의 성격과 더해서 국민을 배신한 합법적으로 선출해준 국민에 대한 그 주권의 위임을 배신한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는 차원에서는 저는 마땅히 사형을 구형하고 저는 사형도 선고돼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마 이제 말씀대로 지금 스케줄을 보면 9일 이번 주 금요일이고 결심 공판이 있을 걸로 예. 예정되고 그래야 사실은 이제 1월 18일이 원래는 구속기한 만료일이 맞고 이 부분은 이제 첫 단계에서 그랬다는 거고 이거를 추가로 영장 발부를 해서 지금 추가 발부가 됐죠. 이건 일반 이적죄 재판부가 맞습니다. 예. 6개월을 연장시켜 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나오는 건 아닙니다만 그 1월 18일 이내에 나오는 게 맞고 그럼 9일 날 선고를 하기 위한 이 구형 절차와 관련해서 저는 이제 사형 저도 충분히 그 어떤 근거에 공감이 되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사형 구형이 정말 너무 극히 이례적으로 되다 보니까 예. 우리나라 법정형에 남아 있지만 그래서 무기징역 구형이 있을 것 같고 네네네. 실제로 거기에 준하는 예. 이 선고도 나올 거다. 지금 1월달에 너무너무 많은 선고가 이제 예정돼 있는 거예요. 또 16일 바로 그 다음 주 16일에는 체포방해와 관련한 또 윤석열 씨 나옵니다. 예. 10년 구형이 있었어요. 그렇죠. 이게 11년 3개월이 이 처단형을 계산했을 때 최대치인데 거의 거기에 턱밑까지 차는 10년형을 구형했는데 이 근거를 보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본인이 가장 그 권한이 큰 대통령의 지위에 있으면서 그것을 가장 크게 어김으로 인해서 국민들한테 너무 큰 이 피해를 안겼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면은 이제 평생 사실 예. 못 나온다. 예. 근데 저는 이제 내란죄 관련해서는 내란 목적 살인이 따로 규정이 되어 있고 예, 예. 내란죄의 구속 요건은 말 그대로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폭동을 일으켰을 때 군을 동원해서 그렇죠. 폭동을 일으켰을 때 그 구속 요건 자체가 내란이고 국가 반역죄이기 때문에 구속 요건에 따른 그 형사 처벌의 구형도 사실은 법정형이 사형과 무기징역 딱 두 개로만 돼 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중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 윤석열 쪽에서 얘기할 건 그거죠. 뭐 사람이 죽지 않았다,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 이런 얘기를 할 텐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고 했죠. 그거는 지금 내란과 관련된 구속 요건에는 살인을 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많은 시민들이 목숨을 걸고 나가서 막았고 살인이라는 것은 많은 어떻게 보면은 군에 관련된 하급 장교들이나 또 시민들이나 예. 또 국회의원들이나 같이 합심해서 이거는 막아낸 것이지 사실상 막아내지 못했다고 한다면은 그 이후에 있었던 끔찍한 일들은 뭐 우리가 친위 쿠데타 벌어지는 나라들 늘 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범죄가 가지는 중대성과 역사적 단죄의 필요성에 따라서는 저는 뭐 사형 구형이 너무 마땅하고 전 이번에 좀 그런 식의 어떻게 보면 사법부가 마지막으로 한번 본인들의 그 권위를 뭐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저는 기회 아니겠는가? 정말 마지막 그러니까 특검도 기회다. 마찬가지고요. 예. 뭐 사법부가 마지막으로 한번 본인들의 저는 한번 국민들이 마지막 기회를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특검이 무기징역했는데 선고가 더 세게 나올 수도 있습니까? 아, 그럴 수 예, 있죠. 사형 이렇게 예, 그럴 수 징역. 의외로. 있죠. 예, 의외로 또 예. 직연재판부의 결단에 따라서 왜냐하면 구형량의 재판부는 이제 구속되지 않고 예. 뭐 사석에서는 구형에 대해서 뭐 흥피칫 뭐 이러는 판사님들도 어, 있다라고 하니까 예, 이건 예. 내 결단이다. 이게 맞죠. 본인의 법정에서 본인의 이제 선고를 하는 거고 예, 예. 이건 딴 얘기인데 선고를 할 때랑 재판을 할 때는 이걸 다르게 얘기를 해서 문제가 됐던 케이스가 있어요. 아, 그래요? 말은 3년, 쓴 건 이를테면 뭐 1년. 그러면 이제 말이 앞설 정도 이게 더 우선시 된다는 재판에서 한 말에 판례가 있거든요. 기속된다는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죠? 어쨌든 법정이라는 게 그렇게 엄중한 곳이다 이런 예, 말씀드립니다. 예. 법정에서 그 엄중한 판단으로서 이 역사를 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라는 두 분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하고요.